이때부터 이승만이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 건국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 40년을 욕을 먹으면서 결국 일본과 미국이 전쟁 난다. 미친 사람처럼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연설하고 다니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승만이 미국 사람들을 모아요. 왜? 미국인들은 이승만을 무시했지만 이승만은 기가 꺾이지 않아요. 결국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힘으로 못 물리치고 미국이 일본을 물리쳐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줘야만 한국이 독립되니까 우리는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미국의 중요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국을 도와주자. 이렇게 한국을 위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겨우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약속의 운명이죠. 우리 힘이 있으면 뭐 미국 니네 안 도와줘도 돼 이러는데 우리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꼭 도와줘야 돼요.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미국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이승만이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 연설하고 책을 쓰고 강연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한편으로 미국인들 사이에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을 만들어요. 근데 이승만이 만든 게 한국친후회라는 조직입니다. 미국의 언론인, 변호사, 대학 교수, 국회의원, 고위 장군 이런 사람 모아갖고 친목회를 만들어요. 거기 이승만이 유창한 영어로 한국에 대해서 강의해. 한국은 이런 우수한 나라다. 위대한 나라다. 너네 미국이 한국을 조금만 도와주면 한국과 미국이 같이 번영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승만이 계속 미국인들을 설득해요. 근데 한국친후회 회장님이 있어요. 한국친후회 회장이니까 아주 이승만하고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승만한테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한국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을 위해서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독립운동 자금도 대주고 이승만 박사 여행 간다 그러면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고 친하게 지내던 미국인이 어느 날 이승만을 찾아와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젊은 미군 장교를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때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이승만한테 얘기해요. 닥터 승만리, 내 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이승만이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갔고 이 양반이 관상도 잘 봤어요. 은사가 많으시죠. 그 이승만이 그 소령을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지도자가 되면 한국이 저 사람 덕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승만이 순식간에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때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미국인은 소령이었어요. 젊은 장교예요. 그때부터 이승만이 그 소령을 우리 한국 편 되게 만들려고 온갖 애를 다 써요. 막 생일날 선물을 보내고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보내고 그 소령이 나타나면은 가서 막 어깨 동무하고 팔짱 끼고 그렇게 잘해줘요. 얼마나 다정하게 되어 있는지요. 그 미군만 나타나면 이승만 박사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배가 살살 아팠대요. 우리 남편이 나보다 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큼 그 미군한테 잘해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메가더 장군이 왜 이렇게 한국을 도와줬을까요? 막 인천 상륙작전하고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메가더가 중국에 핵폭탄을 터뜨려서라도 통일시켜야 된다. 막 이랬죠? 메가더가 6.25 때 한국을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이승만이 40년 동안 메가더를 구워 삶았어요. 40년 동안 메가더를 아주 설득하고 세뇌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목적은 한국을 도와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승만이 40년을 구워 삶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힘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안 도와주면 나라 망하거든. 6.25 때 그랬잖아요. 실제로 미군이 안 왔으면 우리가 공산화 됐죠. 힘이 없는 나라니까 이 미국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승만이 온갖 노력을 다해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도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집안이 대대로 장군을 배출한 미국 국방부의 명문가입니다. 아버지 메가더가 고종황제 때 조선에 왔어요. 강대국의 장군이 오니까 고종황제가 잘 보이고 싶어서 아주 귀중한 선물을 줘요. 그게 뭐냐면 조선의 국보 향로입니다. 우리나라 국보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 아버지 메가더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갖고 그 향로를 받자마자 집에다가 전시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워낙 부잣집이라 아주 집이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화려하게 전시실을 만들었는데 전시물이 딱 하나, 그 향로에. 향로만 딱 놓고 미국 대통령, 국회의원, 미국의 아주 높은 사람들 집에다 초대해갖고 파티 열면서 자랑을 했어요. 아, 이 조선에 황제가 나한테 준 그 나라의 국보라고.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 조선의 향로가 아주 멋있는 예술품이거든요. 사람들이 야, 그거 참 멋있다고 감탄을 하고 부러워했어요. 이 아버지 메가더가 돌아가시면서 그 향로를 아들 메가더한테 가보로 물려줘요. 우리 집안 대대로 잘 간수해야 된다. 그 유언 가운데 그런 대목이 실제로 있어요. 아들 메가더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 향로를 간직하면서 오는 사람한테 막 자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들 메가더가 전쟁을 하느라고요. 16년 동안 아시아에서 살아요. 필리핀 뭐 이런 데서 살아요. 그 향로를 보고 싶은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아시아에 16년 사는 동안 미국에 있는 집에 한 번도 못 가요. 그럼 미국 집에 그 조선 향로가 있거든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갖고 메가더가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려갖고 부하한테 비행기에다가 향로를 실어서 운반을 시켜요. 그 필리핀 마닐라의 그 메가더 사령관 막사에다가 그 향로를 딱 전시해놔요. 그 전쟁을 하면서도 자랑을 해요. 전쟁하다 뭐 누가 다른 장군이나 다른 나라 수상 오면은 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건데 조선의 국보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 또 문제가 생겨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메가더 사령관을 기습 공격을 해요. 그럼 메가더가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부관이 실수로 그 메가더 아버지가 받은 향로를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빠뜨려요, 바다에다가. 메가더가 보고를 받고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워갖고 부하들한테 명령을 해서 태평양 바다를 뒤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강에 주전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걸 무슨 수로 찾겠어요? 한강이 아니라 이 넓디 넓은 태평양에 향로 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하들한테 그걸 찾으라고 일주일 동안 수색 명령을 내릴 만큼 메가더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이승만이 그 정보를 딱 입수해요. 저 향로를 이용해서 메가더를 한국 편도에게 붙들어 매야 되겠다. 이승만이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계획을 세워요. 정권을 잡자마자 전국의 경찰 군인들을 이승만이 다 한자리에 모아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지금 내가 내리는 명령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러니까 경찰들 긴장하죠. 이거 빨갱이 잡으란 얘기인가? 막 이랬는데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첫째,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은 국보급 향로, 그 향로를 만든 조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여러분 그 조선 사람이요, 예술가가 향로 하나 딱 만들고 바로 죽진 않았겠죠. 비슷한 향로를 몇 개 만들었겠죠, 당연히. 화가가 그림 그려도 작품이 몇십 점, 몇백 점 있잖아요, 그죠?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았다가 메가더 부하가 실수로 잃어버린 그 향로랑 똑같은 작품이 어딘가 있을 거다. 그걸 찾아내라. 그 향로를 찾아내는 자 3계급 특진. 이러니까 경찰들이 이게 뭐 나라의 운명이 걸린 데다가 계급이 3개나 올라간다니까 막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열흘 만에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은 향로와 비슷한 바로 그 사람에 맞는 작품을 3개를 찾아내요. 위대한 대통령과 우수한 경찰이죠. 그 3개의 향로를 이승만 대통령이 딱 포장을 해놓고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건국 기념일에 메가더 사령관을 내빈으로 초대를 해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시면요.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나라에서 뭐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그 건국 기념일에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나라 축하해 주러 갔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 굶어 죽어가는 나라 건국한다 그런다고 안 가요. 거기 그냥 외교관 하나 보내고 장관 하나 보내죠. 아니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데 그 불쌍한 나라 가난한 나라 거기다 가겠어요.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메가더 사령관이 올 이유가 없어요. 메가더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무려 8천만 명이 죽습니다. 8천만 명이 죽은 전쟁을 끝장낸 영웅이 메가더예요. 메가더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갖고 독일을 물리쳤어요. 메가더가 미드웨이 해전해갖고 일본도 물리쳤어요. 일본과 독일 두 나라를 다 물리친 세계 최고의 명장이 메가더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가는 데마다 전 세계 50개국, 많을 때는 80개국 기자들이
메가더를 따라다니면서 취재했어요. 미국 대통령보다 높은 메가더가 한국처럼 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뭐 건국한다고 그 바쁜 사람이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메가더가 왔어요. 왜 왔냐면 40년 친구 이승만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40년 동안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두 분이 그렇게 가까웠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메가더가 이 언론 플레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섬을 미군이 기습공격을 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갖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결국 일본군을 다 물리치고 미군이 섬을 완전히 정복해요. 그 부관이 기뻐갖고 카카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메가더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화를 벌컥 냈어요. 야단을 쳤어요. 왜 야단을 쳤냐면은 기습공격을 하느라고 기자를 안 데리고 갔어요. 전투에는 이겼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메가더가 언론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뿌려야 자기가 유명해지죠.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화를 벌컥 내갖고 도로 철수해 뭐 이래가지고 섬에 상륙해서 점령했던 미군이 배를 타고 도로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기자를 태운 다음에 상륙작전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메가더가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다 전 세계에 뿌렸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천재인데 특이한 거죠. 이게 좀 왕자병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 언론 플레이를 좋아해요. 이 메가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대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승만이 초청하니까 그냥 초대받고 와준 것만도 우리 입장에서는 감지덕지인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 80개국 기자를 데리고 와요. 메가더가 갑자기 동경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서 특별 성명을 발표해요.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의 특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 세계가 막 술렁거려요. 왜? 유엔군 사령관이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이건 전쟁 났다는 얘기죠. 야, 이거 세계 3차 대전이 났나? 전 세계 80개국 기자가 모여요. 이게 무슨 일인가? 특별 기자회견 내용이 뭐냐면 내 친구 이승만이 기도하면서 독립운동해서 40년 만에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내일 내가 축하해주러 서울에 갑니다. 끝! 이게. 그 기자회견 왜 했을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나 메가더는 40년 된 친구, 그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아주 의리 있는 사나이라고 빨리 적어라. 그런 뜻이죠. 나 메가더는 저 코리아처럼 못 사는 가난한 나라도 불쌍히 여기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라고 빨리 적어라. 자기 이름 달라고 메가더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80개국 기자를 데리고 서울에 도착을 해요. 1948년 8월 15일에. 그 메가더 장군이 딱 오니까 이승만 박사가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이러면서 선물 하나 딱 꺼내요. 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물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푸는 게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 양반이 갑자기 또 웬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고 딱 받으니까 이승만이 잠깐 이 선물이 이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는데 한번 풀러보시죠 이래요. 푸는 게 실례니까 메가더가 뭐 집에 가서 풀러보겠습니다. 그 풀러보시라니까 말이 많다고. 이승만이 화를 팍 내니까 이 노인 내가 왜 화를 내지? 그럼 메가더가 선물을 딱 풀어보다가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겠죠.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향로랑 똑같은 게 탁 나와요. 메가더가 너무 놀래갖고 이승만 눈이 휘둥그레서 쳐다봐요. 이승만이 웃으면서 각하를 향한 우리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어서 또 풀러보시죠. 두 번째 걸 풀렀더니 비슷한 수준의 국보가 또 나와요. 비슷한 향로가 3개가 연속 나와요. 메가더가 너무 놀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그때 이 자존심이 강하게로 유명한 이승만이 참 약소국 대통령이 눈물겨운 거죠. 이 강대국 장군을 메가더가 안 도와주면 우리나라가 망할 판이니까 잘못하면 메가더를 붙들어 매기 위해서 이 자존심 강하고 콧대 강한 이승만이 이 메가더한테 90도 절을 해요. 90도 허리를 딱 숙여요. 향로 3개를 딱 받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각하를 향한 우리 한국인들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각하를 향한 한국인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나라 힘이라도 빌려야죠. 이러고 주니 메가더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은혜를 잔뜩 받아갖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에 메가더가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장군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목사처럼 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때까지 본인이 암송하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이 말씀도 한국에 이루어지고 이 말씀도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으로 쫙 축사를 연결해요. 그러다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은 새로 탄생하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목사처럼 축도로 마무리해요. 그 메가더 연설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동경의 유엔군 사령부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비행기 트랩으로 올라가는 메가더를 찍기 위해서 전 세계 80개국 기자들이 막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밑에서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앞에서 메가더가 한국을 위한 정말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합니다. 딱 올라가다가 기자들 앞에서 메가더가 이 언론 플레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포즈를 취해요. 친한 척 이승만하고 어깨동무를 딱 해요. 기자들 앞에 이승만하고 어깨동무 포즈를 취하면서 기자들한테 이승만한테 얘기를 해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승만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옆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앞을 보고 얘기해. 이승만 대통령 각하. 기자들한테 빨리 받아 적어. 이런 뜻이죠. 앞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승만 대통령 각하. 저 38선 이북에 무신론 공산주의 놈들이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수도 서울과 이 코리아의 어느 지역, 경기도나 강원도에 쳐들어오면 저 메가더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쟁이 났다고 믿고 한국의 강원도, 경기도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전쟁이 났다고 믿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워 곤상당들을 물리치고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조국과 각하의 수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를 어깨동무를 하고 앞을 보면서 해요. 한 번 얘기한 거를 이승만 대통령 각하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다음에 또 한 번 이승만 대통령 각하 두 번 얘기해요. 왜 두 번 얘기했을까요? 못 적은 애들 빨리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이날 메가더의 약속이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다 실려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 역사가 재밌는 게 이 가난한 나라가 건국된 기록이요. 전 세계 80개국 주요 신문에 다 실려요. 왜? 대한민국을 취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메가더를 취재하러 온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됐다는 얘기는 한 줄인데 메가더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썼어요. 1948년 8월 16일자 메가더가 8월 15일에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세계 최대 일간지 뉴욕타임즈 혹시 뭐 가능하신 분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시면 진짜 이 기사가 나와요.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기사가 실렸냐면 기자가 메가더가 한 말을 그대로 적었어요. 공산주의가 쳐들어오면 뭐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걸 적고 나서 이 기자가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오늘 메가더가 오버했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40년 친구가 대통령 되니까 너무 아주 감정이 북받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메가더가 장군은 좀 냉철해야죠. 전쟁할 사람은 좀 냉정해야 되는데 냉정함을 유지해야 될 장군이 다소 감상적이고 즉흥적이고 경망스러운 발언을 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라고 뉴욕타임스 기자가 진짜 적었어요. 그 기사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메가더는 오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종북 세력 또 역사교육 망치는 사람들하고 공개 토론을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미국 제국주의 물러나라. 그런 질문 들으면 제가 딱 몇 가지 질문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 역사 7000년에 약소국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 다 망하게 됐을 때 강대국이 군인 15만 명을 보내서 도와준 사례가 있느냐? 물어봐요. 없어요. 다 망하게 된 약소국을 강대국이 망한 나라는 뭐하러 돕겠어요? 자기 이익도 없는데 군인 15만 명을 보낸 사례가 없어요. 미국은 150만 명을 보냈습니다. 6.25 때. 한국을 지키느라고 5만 명이 죽었어요. 불구자가 된 다친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15만 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150만 명을 보냈어요. 군인만 보냈나요? 미국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요. 2차 세계대전, 전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을 하면서도 미국이 특별 예산이라는 걸 편성을 안 해요. 왜? 그건 무슨 얘기냐? 일반 예산을 가지고 평상시대로 돈을 쓰다가 조금씩 아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고도 전쟁이 이길 만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특별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6.25 때예요. 그럼 2차 세계대전도 뭐 일반 예산으로 됐는데 6.25 때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전쟁 치느라 돈 든 게 아니고요. 6.25 때 3천만 한국인을 미국이 먹여 살렸어요. 6.25 끝난 다음에 10년 동안 우리 3천만 국민이
미국의 구호물자로 먹고 살았어요. 연세 드신 분도 기억나시죠?